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얼마 전에 양자콩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양자컴에 대해서 전혀 시장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양자컴 이야기를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흐름이죠. 자,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 리스크 또 우리 정부의 정책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서 시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러이 되면 또 사뭇 또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이제 지수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앞으로 1월 달에 어떤 종목이 튀어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을 파악을 하려면 미증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미증시 잘 움직이다가 약간 산타 랠리가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페드의 인사들도 크게 발언을 하지 않았고 미국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CME 페드치에 따르면 1월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리고 10월 달까지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사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다면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예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관련주들이 모조리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올랐고 또 여기에 따른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간 쉬어갔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려 섞인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일단 음봉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야, 이러다가 또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조정의 전조 증상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음봉이 깊게 떨어졌지만 요걸 3일 만에 잘 마무리를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한 2, 3일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 위에 올려 세워놓으면 된다. 다만 여기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못하고 약간 눌러준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요? 자, 다음 주에는 주로 주택 지표나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또 PMI 지표나 이런 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나 또는 이런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5일선도 꺾이고 21선도 꺾여요. 그럼 이 20선, 60선이 붙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21선만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려면 다음 주 초반에는 이제 양봉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구조.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고 결대로 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 증시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실 우리 시장은 미증시가 올라가도 영향을 받지 못하고 또 미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우리는 더 강하게 조정을 받죠. 자, 겨울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도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또 지금 혹독한 그런 추위와 맞서 싸우는 그런 시기이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섹터가 좋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HBM 공급이 가능한 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시차를 두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에 수급이 붙는다면 다시 HBM 모멘텀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가 문제인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아까도 제가 대화를 잠깐 하면서 2차 전지를 들고 있는 또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 지난번에 제가 2차 전지는 말씀드렸죠. 희망 고문이 시작이 된다. 근데 그 고문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트럼프 책사죠. 머스크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그리고 항상 이제 테슬라가 강해질 때 그때 이제 차량 인도량이 좋아진다. 아니면 또 테슬라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그래도 겹불을 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폭씩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게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강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번 주에 더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은 게 일단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왔고 또 배당 낙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배당량 물량이 나왔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배당량 물량은 많이 이제 분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미증시가 시간 내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는 순고르기가 좀 나와야죠. 그리고 이럴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제 지수보다는 주로 이제 섹터별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섹터가 어디냐? 바로 저는 바이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이제 걸출한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천당 제약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동안 기나긴 조정을 받고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황반의 변성이 있는 이 치료제가 이제 특허가 만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반 변성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 이거 이제 이번에 알테오젠을 보면서 야,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에 특허 소송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굳이 미국에서 저렇게 트럼프가 당선되니 그냥 우리 미국 판권을 독일로 넘겨버리자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치고 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특허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쉬어갔습니다. 그러나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좋단 말이에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식이 그 황반 변성에 치료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거, 일회용 주사기 방식으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사실 특허 소송에 대해서 어떤 우위적인 그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주가가 강한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나 아니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알테오젠도 사실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뭐 진행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머크가 나서서 우리가 대신 쏴줬구만 해서 대리전 양상을 펼쳤죠. 근데 그런 리스크가 하나 둘씩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 섹터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훨씬 더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일단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 어느 하나가 치고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도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길어질 때 그때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어느 한 사람이 딱 튀어나가면 금방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실 불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 그것처럼 지금은 바이오주들의 어느 하나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삼천당 제약이 치고 올라가고 알테오젠도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 좀 치고 올라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야죠.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그렇게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 좋다. 대신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산타릴리가 나오게 되면 지수보다는 종목 쪽을 좀 잘 보는 게 좋다. 앞으로는요, 그 같은 섹터 테마 내에서도 특별한 그 주도주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연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들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시장에서 좀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시장을 평가를 할 때 지수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보다는 사실은
수익을 주는 것은 종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과 결혼을 하지 마라. 주식하고는 연애를 해야죠. 그래서 안 좋은 종목이 있다면 시장에 좀 잠시 맡겨두고 또 요즘에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이삿짐을 좀 맡아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일부만 부담을 한다면 그걸 이제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보관해 준단 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들고 있는 게 안 좋다. 그렇다면 수수료 일부만 물고 시장에 맡겨 놓는 거죠.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갈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이 정말로 내가 복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찬스가 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좋은 종목을 너무 붙들어 안고 씨름할 필요 없이 좋은 섹터, 유망 섹터를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좋은 섹터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이오주를 봐야 되는 것이고 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이런 거 치고 올라가면서 플랫폼이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해집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곽강을 받는 게 뭐예요? SC 제형. SC 제형 관련주들은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몇 종목이 있단 말이요. 그래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중항체나 다중항체 또는 ADC 이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떤 걸 보는 게 좋아요? 지수 정체기 때는 테마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양자컴이나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양자컴이나 로봇이나 또는 AI 관련주들 그리고 비만 치료 관련주들도 잘 봐야죠. 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트럼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머스크가 있죠. 자, 머스크는 최근에 뭐 자기 자신의 그 테슬라 여기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갈 걸로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머스크가 한 소리를 했죠. 내가 나 살 빼는데 비만 치료제가 큰 도움이 되더라. 대신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 좀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항상 이제 보면 지수가 이제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지고 그다음 비만 치료제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바이오주들이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이오 그리고 테마 이게 이제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우리 국고처에서 그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된다. 얼마만큼 너무 빨리 앞서가면 그렇습니다. 한 발자국이나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양자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2번 해드렸고 최근에 뭐 11월 말 요럴 때 그런데 이번 주에도 양자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테마 내에는 순환매 흐름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KCS가 주도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는 KCS가 올라갔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뭐 한국첨단소재나 뭐 코이버나 이런 종목들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전개됐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이런 순환매 흐름을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에서야 양자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이럴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게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첨단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양자컴은 사이즈가 좀 적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PD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사이즈가 너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또는 이제 어떤 결과가 주식시장에 나타나기 전에는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안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양자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다만 이제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양자컴 이후에 어떤 첨단 산업 쪽에서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다분주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미국의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런 양자컴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빅머니들이 양자컴을 띄워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는 양자컴 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구글도 양자컴 칩 윌로우로 공개를 하면서 이제 양자컴도 상용화 시대에 돌입했구나. 그래서 슈퍼컴에서 벗어나서 양자컴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글도 양자컴 칩을 공개를 했고, 중국 과학기술대에서도 새로운 프로세스 쭈중치를 공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게 내년에 더 이런 움직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 1월 2일부터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반도체, AI, 특히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을 포함해서 첨단 기술 쪽을 통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런 움직임. 그런데 지금 미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중국도 따라가는 형국이고, 그러나 우리는 최하위권에서 처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안 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AI 쪽에 처지다 보니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종속적인 역할을 한다. 예전에 반도체 하면 우리였는데, 그래서 이쪽을 좀 육성을 해보자 해서 이제 글로벌 양자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단 걸 많이 먹어서 고지혈증에 걸리거나 이렇다면 단 걸 좀 끊으면 몸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당뇨가 되면 이제 팔다리가 썩고 저 발가락 같은 게 썩고 그걸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원초적으로 담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생활 습관을 고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컴 관련주가 왜 떴고 앞으로 이런 첨단 산업 쪽에서 어떤 쪽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걸 파악을 하면 되는데, 가장 원초적인 건 뭐냐? 저출산 고령화.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중국의 성장률이 과거에는 14%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8.4% 이거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원에서는 중국이 그 성장률을 하는데 좀 숫자 마사지를 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중국은 성장률을 평가할 때 그 인공위성에서 봤을 때 그 빛의 조사량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장률을 측정하는 단위로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업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은 과거 14%의 성장률을 구가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100번 삽질을 할 거 포크레인 한 방으로 뜯는 요게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성장률이 곤두박질 친 걸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수를 다지고 또 수출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 어떤 내수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도 좀 어려운 시기가 좀 닥칠 걸로 보여지는데, 자, 이러다 보니 중국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미국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리커창 총리가 2015년에 이제 어떤 첨단 산업 쪽에서 자급자 종률을 2025년까지 70%를 달성해 보자. 이제 10대 핵심 산업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빡친 거죠. 야,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머리까지 영리해지네. 그럼 미련한 곰이 아니라 영리한 곰이 되면 우리 잡아먹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중국 제조 2025를 이야기를 했고 미국은 그때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때 이 대중국 압박 전략의 총 설계자는 누구냐? 바로 이 유마오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폼페이오의 진앙이다, 꾀주머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상당히 좀 중요한 인물이었죠. 대중국 압박 전략에서. 자, 여기서부터 대중국 압박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은 내년에도 첨단 산업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첨단 산업에 이제 쐐기를 박는데 이쪽이 이제 AI나 로봇이나 또는 양자컴 이쪽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양자컴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비트코인에서 암호를 해독해서 비트코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 이게 이제 중요하고 특히나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투기나 이런 차세대 군사 시설이나 이런 정보들이 하는데 양자컴이 아주 활용이 된다는 거죠. 자, 중국이 선보이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입니다. 사실상 이건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요격 체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양자컴을 통해서 빠르게 컴을 돌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은 이제 스텔스 전투기로 만약에 이제 중국을 공략한다 그러면 스텔스 전투기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때리면 양자컴이 이걸 빨리 해독을 해가지고 이번에 여기 때리겠네 하면서 또 여기서 보았더니 이 정도에 있겠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를 때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자컴이 발전을 했고 이 양자컴은 내년 이제 1월 2일부터는 좀 더 이제 통제를 좀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콩 관련주들이 이제 튀어 올라가는데 근데 일단은 이런 흐름은 나올 거예요. 양자콩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순환매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내년 연초가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도 11월 말, 10월 말에도 계속 양자컴을 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양자컴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 주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일단 양자컴은 한마디로 해서 이제 슈퍼컴보다 30조 배 빠른 저렇게 생긴 건데 요걸 통해서 인체 단백질이나 전기차 배터리 원자 단위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험실에서 6개월 걸릴 걸 하루 만에도 해결하는 그런 첨단 컴퓨터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그냥 어떤 군사적인 문제나 이것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산업, 반도체, 2차 전지,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해결할 수 있고 암을 정복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양자컴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쉽게 생각해서 기존 컴퓨터는 0하고 1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얘는 이 세 개를 같이 중첩을 시킨다는 거죠. 0하고 1이 같이 공존을 해. 그러니까 쟤는 하나를 할 걸 얘는 8가지를 한꺼번에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양자컴을 통해서 되고 전 세계가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미국은 다른 쪽도 견제를 하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양자컴에 대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구글보다 100억 배 빠르대요. 근데 실제로 504 큐비트 초전도체 양자초를 개발을 하고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처져 있다. 앞으로 이제 양자컴이 첨단 산업 쪽에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 기후 예측까지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우리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주도적인 종목은 뭐냐면 엑스게이트가 가장 주도적인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반드시 올라가야죠.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그 주 초에 한번 31일 날 띄우고 또 한번 1월 2일 날 띄우고 해가지고 한번 띄웠다가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 투자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제 1월 2일부터 통제가 또 된다고 하네. 그럼 이제 사볼까?
그때는 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는 그 정비율 초입에서 요 장기 평선을 밑에 깔고 120선을 그리고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상승의 에너지가 응집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요날도 해드리고 또 전에도 해드리고 해서 그 다음날에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갈 때는 눌림목에서 공략은 한 번은 가능해요. 5일선 눌림목에서 한 번 가능하고 11선 눌림목에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였던 엑스게이트는 다음 주 치고 올라갈 걸 감안해서 한번 약간 숨 고르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등주였던 KCS를 올리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띄우고 그 다음에 약간 눌림을 준 사이에 2등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등주가 올라가면서 3등주들 뭐 아톤이나 CQ센이나 또는 뭐 한국첨단소재나 코이보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한참 띄운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걸 띄우냐. 그 다음에 이제 엑스게이트를 심하게 띄워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런 순환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칙대로 초반에서 매수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105%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팅 해드렸는데 미리 이제 요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항상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한 발자국이나 반 발자국으로 앞서 나가면 그래도 주식시장은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앞서 나가는 전략을 이번 주에 이제 양자控 관련주들이나 로봇 관련주들 요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부터 3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을 하는데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돼요. 제 얼굴이 있으면 클릭을 하면 되고 검색을 해서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면 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돈 안 드는 거니까 오시면 좋은 종목을 콕콕 찍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톤이나 또 흐름에 맞게 2등주나 3등주들도 이제 가볍게 매매를 해드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갔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요? 자, 다음 주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첨단 산업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자컴은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AI, 로봇 또 이런 자율주행 뭐 이런 첨단 산업이 내년에 줄을 이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장 하에서 첨단 산업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하면 좋다. 그럼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왜 올라갈 수 없냐? 역시 로봇도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요. 로봇은 미국보다는. 그래서 이 선글라스 있죠. 이 공안들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를 딱 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막 번호가 다 써져 있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금융자산이 얼마고 과거 집회에 언제 참석했고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2초 만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AI 액트도 통과시키고 과거에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로봇 관련주들은 또 각 산업 현장에서 필수죠. 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입니다. 조선업계에서도 로봇이 도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용접을 하는 로봇이나 뭐 이런 로봇들이 협동 로봇들이 조선업계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좋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보스톡 다이내믹 이쪽이 이제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간다. 근데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클로봇이나 이것도 알려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클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봇 이런 종목들도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그리고 1월 초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주나 이런 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니까 오세요. 그래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대골 같은 집이라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거미줄 치고 또 잡초 생깁니다. 그렇지만 초가상간이라도 풀을 꼽고 거미줄을 제거하면 고풍스러운 맛이 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지만 안 좋은 종목을 좋게 만드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식의 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1월 달에 시장을 아름답게 수놓을 그런 종목을 하시면 좋다. 자,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주식에 투입을 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장에서도 항상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전략이 뭐냐?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자, 주도주, 성장주들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하는 거. 요걸 한다면 항상 즐겁고 크게 한 방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을 1000% 올라갔다 지금 눌러줘서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 앞으로 뭐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얼마 전에도 이제 3000단 계약을 한 260까지 갔다가 좀 눌러줘가지고 좀 서운했죠. 그래도 지금 123%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21선에 안착했습니다. 61선 무력화시키고 121선 무력화시키죠. 자, 이런 움직임이 알테오젠에도 나와야 된다. 이제 21선에 올라섰죠. 알테오젠은 반드시 61선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다음 주에 어쨌든 양봉을 좀 만들어내주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리포트를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보시면 엑스게이트 안정적인 종목으로 초보 투자자도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서 치고 올라가야죠. 제가 한 4, 5년을 여거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좌를 이제 더블 시세를 만들려면 매직 넘버는 5%입니다. 5%만 하루에 꾸준히 낼 수 있다면 더블 시세를 금방 내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금이 많이 적은 분도 계실 거란 이야기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 많이 물려 있고 그런 분들은 일단 500만 원, 1000만 원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하루에 5%만 꾸준히 내봐요. 대신 이제 처음에는 수익금을 쓰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그 스노볼 효과가 있죠. 자, 눈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눈송이를 꼭 뭉쳐서 굴려야죠. 그렇게 되면 주먹만한 눈사람이 집채만큼 커지게 되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4천만 원 정도 투자한금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하루에 5%만 꾸준히 낸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계란장 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여?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11월 달에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9%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한 20%, 좀 낮을 때는 한 15%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5%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은 상승 초기에서 사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가온전선은 한 20%, 한 15% 치고 올라가고 이게 이제 리얼 수익인 거죠. 아침에 매수 가격 대비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인데 이게 고점에서 11% 그리고 또 신세계 LNS 이번에 트럼프 만났다고 하네 정영준이 그럼 당연히 이거 해야죠. 그래서 이건 35% 올라갔는데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매수는 눌림목에서 올라가면 슈팅이 나오면 팔아준다. 언제 파는 게 제일 어렵냐 이런데 항상 치고 올라갈 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화려한 불꽃이 있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죠. 저도 여기서 매도 사인을 내드렸는데 그래서 리얼 수익으로 35%다.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꼬락으로 따라해도 5%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 투자자들이 저는 자꾸 포기를 하지 말고 자꾸 자신의 약점을 리커버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수익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캠트로스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이건 이제 캠트로스가 아니고 전진건설의 로봇인데 캠트로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항상 그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을 이제 공략하시되 꼭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9시 3분, 6분, 7분 사요. 당일날 올라가게 되면 9%가 아니라 22%까지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짱대 양봉이 3개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 생기면 팔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 돈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2% 수익을 낸다면 엄청 강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게 숫자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좀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6%인데 저는 사실은 7% 이하는 수익도 아닌 걸로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지 헬스케어도 한 9% 내고, 그다음에 이제 CQ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잊지 말자 625 단기 매매를 하려면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이렇게 몸통을 줄인 날, 이때 공략을 하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죠. 아침에 사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고 팔면 리얼 수익으로 한 14%.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점을 잘 잡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도 사인을 내드렸는데,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투입하면 130만 원 좀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로봇이 움직인다 그러면 클로봇이나 뭐 또 이런 종목들, 뭐 어떤 대선 테마나 이런 게 움직이면 항상 초입에서 공략을 한다면 몇십 퍼센트는 금방 챙길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처럼 뭐 500%, 7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그런 종목들을 시장의 상승 초입에서 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서 항상 엑스게이트가 움직인다 그러면 미리미리 사는 거죠. 대신 이제 저는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제가 초기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서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수익 개념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들이 주식은 겁낼 필요가 없다. 항상 이런 것들을 선취한다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MC님도 간혹 오시더니 요즘엔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무료 공개 방송에. 그렇죠?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이런 좋은 종목들을 이제 무료로 드리니까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또 TV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어렵더라도 뭐 50%, 100%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힘내시고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